자,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이거는 근데 좀 영향이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 교재에서는요,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과열되는 시장을 못 막았잖아요. 이걸 못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금리의 유동성 공급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공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신도시들도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이유가 여기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첫 번째, 인구예요, 인구. 실은 부동산에서의 인구는요, 그러니까 뭐 3천만이었던 인구가 4천만으로 늘어나면 한 명이 늘어난 거죠, 한 집당. 근데 한 집에 3명이 살다가 4명이 살면 집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3인 가구였는데 집당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4인 가구가 돼요. 4인 가구가 됐다고 해서 집을 하나 더 사지는 않잖아요. 평형을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해되시죠? 그거보다 중요한 건 3명이 한 집에 살다가 3명이 서로 따로 사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한 집에 살다가 3명이 다 따로 살면은 한 집이 갑자기 3집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쪼개겠어요? 맞죠?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인구 증가율이에요. 볼게요. 자, 88년 올림픽 전후로 급증하는 도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중소형 서민 아파트 200만 원 신축을 위해서 일상 분당 평촌 3번 중동 1기 신도시죠.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들. 여기가 생기고 90년도 초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시세 상승 중심지에서 버블7 지역이 되어졌죠. 여기가.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부터는 판교, 광교, 동탄,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 아무튼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인구를 소화하기 위한 신도시를 개발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달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첫째로 절대인구 동향을 살펴야 돼요. 도시는 물론 전원 생활을 위해 지방이나 시골로 이전할 경우에도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도시로 옮겨가고 또는 시골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고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갔는데 원래 여기가 100명이 살아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군집이 형성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10명밖에 안 살면 100명에 살던 그 지역이 10명으로 바뀌어버리면 거의 황폐해지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이제 나도 나가야 돼요. 아무도 안 와서 사니까 부동산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래서 절대인구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계속 두 줄 내려와서요.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곳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비롯해 대구, 원주, 나주, 울산, 혁신도시와 같은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대형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이전하는 도시이거나 제주도와 같이 국내 관광 인구 증가와 웰빙형 지역으로 이전이 많은 지역은 유동인구 및 거주인구의 증가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공급 부족에 따라 시세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절대 인구를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까 가구가 쪼개지는 거랑 똑같아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실은 부동산 가격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하나 쪼개지거나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절대 인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되죠? 자, 계속 넘어와서요. 자, 도시의 노후화요. 양가라 2번. 우리나라 신도시의 역사는요. 1980년 12월 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택지개발지구가 건설된 것이 그 시점이고요. 이 법에 따라 1980년 당시에는 서울 외곽지역에 속했던 개포, 양천, 목동, 상중계동, 빅3 택지개발지구가 신도시로 조성하면서 탄생하고 90년대에는 88년 88 올림픽 이후 아파트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수도권 1기 신도시 그리고 2000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폭등 지역의 주역이 되는 버블7 이 지역이 되어졌다.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어떤 얘기 할 거냐면 190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었던 1기 신도시들이 이제 노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 지역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 그거죠. 1기 신도시를 다시 한번 손대겠다. 재건축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말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와서 양가로 3번 인구 이동과 고령화. 우리나라 인구는 45년 해방 전 약 2600만에서 50년 6.25 전쟁, 53년 휴전까지 130만 명이 감소했어요. 하지만 해방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출산율 증가로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베이비 부머가 인구 증가를 견인했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에코 세대 등을 거치면서 2015년 5천만을 넘어서고 14년 대비 19만 3천 명이 증가했으나 인구 증가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2020년도 이후에는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2030년도부터는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실은 이 저출산이 제일 심각한 문제죠.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 가장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저출산 리스크가 가장 큰 현재 문제예요. 계속 다음 단락이에요.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고 고령화 현상은 생산하는 인구의 축소가 되면서 국가 및 지역의 소비자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계속 다음 단락.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는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가 되었고요. 베이비붐의 절대인구 증가는 대학생활 이후 사회생활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도시로 이동과 정착을 하면서 도시 집중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 중심으로 계속 끌어오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